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기회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예, 정지현 멘토님, 시장이 극명하게 다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또 코스닥은 강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예, 금요일 코스닥 시장보다 거래소 시장 먼저 봐야 되겠죠. 거래소 시장 1.28% 상승한 2171.3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기록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금요일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전날이었었죠.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 한국 기업에 대한 실적이 바닥을 쳤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들어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늘도 4천억이 넘는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죠. 4,268억대의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매도로 인관했었던 기관, 오늘 같은 경우 84억 정도 소폭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개인들은 상승을 이용해서 4천억대의 차익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지수에 대한 상승은 당연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1위부터 15위까지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서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제일모직이 12.62%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뭐 제일모직이라든가 크레듀 이런 기업들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겠죠. 삼성 SDS도 4%대의 상승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일단 시장은 상승을 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뭐 업종별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화학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동차주들도 오랜만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IT주들, 특히나 LG전자도 5%에 가까운 급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죠. 과거에 상승을 했었던 이 건설주들이 조금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증권주들은 혼조세, 그리고 은행 섹터들은 초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섹터 중에 뭐 기업은행이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9%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철강 섹터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장과는 좀 별개로 다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여전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기관 쪽에서 큰 폭의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1,1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외국인들은 518억 정도의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해주는 반면에 이 매물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금일 같은 경우도 약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제약주들이 전반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내수주들이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즉 코스닥 쪽에 고점을 인식한 그런 매물 추례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이 4%대의 하락폭이 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어서 시가총액 10위인 삼성 LNS가 5.7%대의 약세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대신에 많은 조정을 좀 받았었죠. IT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원익 IPS가 상한가까지 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오테크닉스도 12%대의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주도 섹터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숨고르기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들 주도 섹터, 즉 내수 섹터들이 숨고르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새로운 주도 섹터가 좀 탄생이 되겠죠. 최근에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섹터들이 차후에 이어질 수 있는 주도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차별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닝 시즌이죠.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즉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눌림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들어가줘야 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지수에 대한 부분은 종목장이 지속적으로 좀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고, 무턱대고 섹터가 올라간다 해서 다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옳지 않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이 오늘 좋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 변동성적인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군적으로 보시면요. 결과적으로, 우리 정전 멘토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실적이 좋은 종목군이나 모멘텀 쪽에 있는 종목군은 이제 눌림목 구간이라고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도 급락세가 나올 때 이 가족분들에게 레드로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지금 눌림목 구간이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면 지금 재상승을 위한 눌림목 구간에서 굳이 여기서 손을 댈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강하게 약 9%대 이상의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상승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좀 주목받는 이제 모멘텀이라는 실적주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때다.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참 휘황찬란했습니다. 별로 실적도 좋지 않은 종목군들이 올라온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좀 지금의 형태는 이상한 장이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요. 그 형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종목군들에서의 대량 매도세가 좀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롭게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거기서 아마 포트가 재편돼서 올라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약품이나 일양약품, 일양약품, 그 다음에 광동제약,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금일도 신고가를 찍고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좀 좋은 추세적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현대페인트가 이틀째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일 신문 강좌에서 1대1로, 중국의 1대1로, 그러니까 육로에 대한 공사들이 진행될 수 있다. SOC 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도로를 닦는 근간사업을 먼저 했다. 그렇다면 중국도 1대1로 정책에 따라서 새로운 육로, 실크로드 쪽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중기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금일 두산인프라코어가 한 3%대 이상 되는 급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올라갈 놈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D 프린트 관련해서도 하이비전 시스템이 여전히 좀 강한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결국은 갈 놈은 가요. 그런데 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신용을 너무 많이 질렀습니다. 그죠? 모래주머니 많이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간 조정적 성격을 띌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래주머니가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가야 강한 상승세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보다 더 답답한 것은 이 종목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주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쪽에서 더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대출까지 껴가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쪽은 그쪽이죠. 여러분들은 오래 참고 견디실수록 성장성 있는 종목에서의 해답 분명히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시간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1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첫 번째 문자 상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기획을 매수하셨네요. 17,200원에 20%를 매수하셨습니다.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17,2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 타이밍 정말 잘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잠깐 수급을 한번 볼까요?
외국인 쪽에 대한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죠.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지만 반대편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가격 조정보다도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하락 추세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개월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은 중기적인 저항권역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4,000원, 24,000원, 25,000원 이 자리대가 일단 어느 정도 이 저항 라인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만약에 24,000원 기준, 오늘 같은 경우 21선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라면 한 21,000원대 중후반권역까지 일단 조정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챙겨 놓고 난 이후에 나머지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추세적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61선이 하회하는 그 시점에서는 최종적으로 익절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은 매물소화 이후엔 좀 더 가능하다. 결국에는 한 26,000원대 그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신한지주 8358님 49,000원에 1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금융회사 제가 좋지 못하다고 그렇게 경고를 드렸었는데 아마 그 경고가 8358님 귀에는 안 들렸던 모양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늘 뭐 추세적으로 조금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추세 하락 속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주가 좋을 이유가 없다는 거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금리가 낮아요. 은행에 돈 안 갖다 맡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자, 핀테크 산업이라든가 새로운 금융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핀테크 산업 쪽이나 인터넷뱅크 쪽은 굉장히 세제 지원안까지 내놓으면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바로 금융지주 회사들에게는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한지주가요, 지금 신용도 굉장히 많은 종목이고, 그래서 기술적 반등 영역대에서 매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기술적 반등 영역대 오늘도 살짝 찍고 밀려 내려왔어요. 그죠? 45,500원 선이 돼요. 45,500원 선에서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일부라도 조금 낙폭을 줄인 상황에서 손실을 좀 보전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들고 가보세요. 그리고 45,500원 선 이상 올라오면 가급적이면 중간에 한번 매도를 하셔서 차익을 실현시켜 가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한신공영요. 한신공영이요. 네, 매수가격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0%에 19,400원인데요. 19,400원. 예, 어떻게 대치를 해야 될지.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괜찮다고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매수하고 나서 자꾸만 빠지네요. 혹시 뭐 주위에서 이렇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예. 그럼 그분한테 물어보시면 가장 정확할 건데. 그죠, 어머니? 일단은요, 예. 건설주들을 저는 그렇게 썩 좋게 보는 편은 아닌데, 예. 중소형 주들, 이게 한신공영 같은 중소형 주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시세의 흐름들은 남아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17,2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19,400원에. 그죠? 예. 그럼 예. 약 한 10%가 조금 넘게 손실 중이세요. 예.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시세의 흐름들이 끝났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좀 더 보유를 하고 계시면 매수가 위에서는 매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만원대에서는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 조금 더 하면 안 될까요?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보겠다? 예. 오늘은 일단 그냥 넘기시고요. 예. 16,000원대 초반권역이 오게 되면, 예. 그 정도가 오게 되면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볼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러면은 매도가는 얼마 잡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6,000원대 초반권역에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한 10%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네.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평균 단가가 한 17,500원 정도? 예. 17,500원대가 안 되겠네요. 더 올라가겠네요. 일단은 보니까. 예. 그러면은 한 18,000원, 한 5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면. 예. 그러면 일단 19,000원 언저리에서 추가 매수한 물량은 빼는 거예요. 예. 네, 19,000원 정도 때는.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전고점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예. 아무래도 한 22,000원 정도 때? 그 정도 때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 보여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홀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매수 감사합니다. 타이밍을 급하게 잡지 마세요. 예. 네, 그렇게만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테스요.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17,000원에 20%요. 예. 근데 제가 이게 어머니 네? 그 예. 방송에서 제가 제일 좀 제발 좀 높이 올라간 종목들 따라붙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예. 근데 왜 따라붙으셨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봐 여기서 오늘 9% 올라오는데도 자 지금 10%입니다. 10% 올라오는데도 손실 중인데다가 이게 올라와 버려도 어머니 솔직히 이게 17,200원만 올라와도 어머니 파실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지금 그러면 이거 200원 먹자고 이 큰 리스크를 다 감당하면서 들어간다? 주식 확률적으로 너무 무모한 짓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거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 저하고 네. 약속하실 수 있죠? 네. 예. 그러면 이게 얼마까지 가겠어요? 글쎄요, 이게 요새 한 열흘 만에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14,000원 다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건데 상 가격까지 올라올까요? 일단 여기까지는 보여요. 16,900원까지는. 한번 예. 올라올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전고점을 다시 뚫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부과가 되는 게 그럼 얼마 때 가서 팔면 될까요? 회사가 그럼 되게 좋은 지금 뭐 실적이 좀 부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되게 좋은 회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왜 나쁜 회사는 주식을 그렇게 못 아니지만. 가요? 예? 주식을 그렇게 못 가요. 그러니까요. 못 가는 게 아니라 잘 가는데 어머님이 이상하게 위에서 따라 붙은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럼 일단은 한 7,000원 돈 언저리에 오면 팔았다가 밑에서 또 잡으면 될까요? 하지 말라니까 또 잡는단다 봐라. 밑에 빠지면 밑에 빠져도 이게 지금 얼마부터 들어 올렸어요, 어머니? 6,000원부터 18,000원 올라왔는 거면 3배가 올라왔구만은 이걸 또 들어갈 생각을 한다. 이거 뭐, 제가 그만큼 올라간 주식 하지 말아라고. 그 지금 이거 안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내가 그럼 방송에서 얼마-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너무 올라간 거 하지 마시라고. 손절을 할까요? 제가 진짜 감당이 안 됩니다. 이래 얘기하면 얼마까지 들고 갈까요? 뭐 또 이래 말씀을 또 이래 드리니까 얼마에 손절할까요?를 물어보시면 자,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차분히 마음을 한번 가라앉혀 보세요. 예, 지금 예.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시는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일단은 고점에서 따라 붙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도 아예 잊어버리고 조금 견디려고 했는데 이제 또 한 10% 올라와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 내 매수가까지는 줄가가 돼버렸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매수가까지 주면 결국 매수가 근처에서 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매수가 안 주면 이건 또 불안해서 계속 견뎌야 돼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이 가격에 매수를 했다는 것은 어머니한테는 내가 손실 보고 뛰어 들어가겠다는 얘기나 똑같았던 얘기예요. 그죠? 거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해본들 얼마를 더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여기 6,000원에서 3배가 올라왔습니다. 심리적으로 이렇게 자꾸 흔들리신 매매를 하면 결국은 돈이 녹아나는 건 어머니 돈이에요.
제가 지금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저는 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어머니. 맞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어머니 돈이 녹아는다고요. 지금 주식에서 손실 많이 보셨죠? 네. 그렇다니까. 그런 식의 매매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하고 약속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예, 거 따라 붙으시면 안 돼요. 일단은 매수가 오면 파세요. 그리고 이 종목은 잊어버리셔야 돼요. 예, 떨어져도 알겠습니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많이 올라갔어요. 알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지금 원익인데요. 원익이요. 예, 예. 네. IPS요. 원익 IP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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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11,150원에 50%거든요. 11,150원에 50%. 11,150원. 네, 11,150원. 예, 예, 예. 아, 오늘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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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으시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몰라가지고. 어머니 이거 오늘 매수하신 건 아니시죠? 예, 아니, 한 일주일 됐어요. 한 일주일 되셨어요? 네네네. 가져가셔야지 뭐 어떡하시겠어요. 아, 그래요? 일단은 얼마- 어머니, 예, 예. 원익 IPS가요, 예, 예. 꾸준하게 올라왔다가 빠졌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네네네. 이게 상승을 했을 때 예. 외국인들이 다 끌어올렸어요. 아, 그래요? 예. 예, 빠질 때는요, 예. 예, 예. 지금 수급 잠깐 볼게요. 예, 지금 외국인 쪽에서 다 팔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그래서 외국인 거기다- 쪽에서 이게 팔고 있으니까 내일, 예. 어머니 일단은 이거는 예. 바로 V자로 이렇게 바로 못 움직일 것 같거든요? 아, 바로는요? 네. 예. 만약에 내일, 예.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시장이 뭐 큰 급등락이 해외 시장에서 없으면 예, 예. 아마 좀 떠서 출발할 것 같아요. 아, 아침에요? 네, 그러면 50% 비중 좀 많아요, 지금. 예, 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 내일 시초가 정도가 뭐 예를 들어 1,600원, 700원 요 정도가 되면 예, 예. 그래도 한 크진 않지만 한 4, 5% 정도 수익이잖아요, 일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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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절반만 좀 정리해 주세요. 아, 절반요? 네, 절반을 정리하고 나게 되면 예. 아마 이거 어쩌면 11,000원 이하권역에서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다시 밑에서요? 네. 그러니까 예, 그것도 좀 정리해 놓고 나서 다시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예, 예. 그 반도체 업종들이 올라갔어요. 근데 아, 그래, 예, 예. 예,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좀 매물 부담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아,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고 네. 다시 되받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 밑에서 다시 잡으라고요? 네네, 그렇게 좀 해보세요. 아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예, 문자, 시청자분, 종목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91님, KT 32,000원에 40%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KT가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많이 빠졌죠. 그런데 여기서, 좀 체크를 해보자면, 자, KT가, 28,000원대가 저점 구간이고요. 여기서는 어김없이 계속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도 반등 영역대에 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여기에 그럼 반등이 오면 어디까지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위쪽 추세선에서 답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보니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이 어느 정도는 명확해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명확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직선 추세상으로 본다면, 자, 여기서 반등이 온다면 여기까지가 되겠죠. 바로 한 33,000원 부근입니다. 그죠? 33,000원. 33,000원 한 700원 정도 부근인데요. 거기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라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33,700원까지 욕심내지 마시고, 33,500원까지 욕심내셔서 그냥 거기까지만 수익 보고 나오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점대 구간하고 고점대가 낮아지는 구간에 어떤 합치점이 나와야 그때부터 방향성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합치점까지 만드는 동안도 조정과 상승을 반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에스텍 파마를 매수를 하셨어요. 14,5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네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는 죽진 않을 거예요, 제약주가. 제약주가 죽진 않는 흐름들인데,
가격 조정이 됐든 기간 조정이 됐든 받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를요. 그렇게 된다라면 여기서 차별화가 나오면서 더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바로 실적이 좋은 애들. 실적이 좋은 주식군들은 더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 오늘도 7%대가 넘는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제약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한미약품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제약바이오 쪽 다 빠졌습니다. 유나이티드 대학이 7%대 신고가죠. 실적 기대감 때문에 움직인 거고요. 코오롱생명 같은 과학 같은 경우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근데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 많이 올랐어요. 그죠? 4,000원대부터 13,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15,000원대까지 움직였단 말이에요.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14,500원짜리 때라면은 거의 약 한 10% 가까이 손실 중이시란 말이에요. 잠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적인 부분들은 괜찮지만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죠. 분봉으로 잠깐 볼게요. 일단은 분봉도 쌍봉을 단기 쌍봉을 찍었네요. 결국에는 이 저점이 깨지게 된다라면 좀 더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1,000원대까지 밀릴 수가 있겠네요. 일단 12,300원짜리 때 깨면 리스크 관리를 좀 일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매수가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때는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감 시황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코스피가 지금 예상 체결 지수가 2169선, 즉 2170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장중한테 2170선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요.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기간이 참 약삭 빠릅니다. 그죠? 개인들이 좀 오늘 매도세가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이 되니까 이제 기관들도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기관의 모습은 잠시 뒤에 보실 코스닥에서도 약삭 빠르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그건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여타의 삼성그룹주들은 모두 다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지금 좀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현대차가 기술적으로나마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SK하이닉스. 자, 오늘 이제 또 46,000원대를 회복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다음 현대모비스 자동차 쪽이라든가 지금 거래소 종목군들은 굉장히 다들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약진이 조금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는데, 일단은 코스피의 상승세가 오늘 무서운 반면에 이 코스피 쪽에서는 거의 금융주가 어떤 오늘 주도주를 이루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많이 빠지네요. 그죠? 700선을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690선에 겨우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역시 보면 기관들이 참 약삭 빠릅니다. 외국인들이 조금 파니까 기관들은 앞다투어서 큰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코스닥은 완전히 울상이었고 코스피는 일부 종목군들에서 강한 흐름세, 즉 낙폭이 과했던 금융주에서의 강한 반등세가 나오면서 지수적으로는 크게 좀 올랐습니다만 크게 만족스럽지는 못한 그런 장이었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좀 마감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거래소 시장은 여전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의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종목별로 이게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들이죠. 실적이 좋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바닥을 쳤다라는 그 인식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진 그런 종목군들의 수단매가 좀 나오는데 일단 단기적인 흐름들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코스닥 섹터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많이 빠졌고 그 빠진 이유가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바이오 그러면 바이오자만 붙은 종목군들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결국은 차별화된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될 겁니다. 결국 실적이 좋은 애들 움직일 거고 그리고 이제 주도주가 변화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보여주고 있죠. 뭐 어제 보니까 수익을 말하다 해서도 뭐 주도 섹터가 될 만한 그런 업종들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신다라면 시장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익을 말하다까지 꼼꼼히 짚어주신 정전 멘토님, 오늘 해가 서쪽에 뜬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진행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시장은요, 상승 가닥 속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가도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흔들다 가는 것이죠. 그래서 늘 조정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간 조정, 즉 포트 재편을 위한 기간 조정의 시간은 아마 기간 조정의 모습은 아마 나올 것이다는 얘기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다시 분명히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런 아직 추세적으로 꺾여서 내려온다는, 즉 코스닥이 추세 변환해서 내려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쯤 되면요 또 코스피만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분명하게 전문가들 쪽에서도 자, 코스피만 갑니다, 코스닥은 이제 꺼집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불성설입니다. 코스피의 대다수 밴드 업체들이 코스닥에 있고요. 코스닥이 가지 못하면 코스피도 가기 힘든, 즉 상승의 발목이 잡히는 그만큼 많이 투명해진 대한민국 증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세요. 참 많이 투명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오늘 모습을 보니 또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도 사실 없지 않아 듭니다. 하지만 힘내십시오.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고 과연 이 종목이 포트폴리오 재편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인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한번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고 심적 부담감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리온쿠첸 12,200원에요. 50%요. 12,200원에 50%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 중국에 이제 또 뭐 나가고 이제 밥솥이 또 잘 나가는 것 같아서 네. 한 2달 전 1월 중순경에 제가 매입을 했거든요. 네네. 매수를 했는데 지금 어제부터 너무 많이 떨어져갖고 네. 매도를 해야 되나 싶어서요. 일단은 리온쿠첸이 추가적으로 더 안 빠지죠? 네, 지금 오늘은 계속 많이 3%. 빠졌죠. 네. 근데 이제 과거의 주가의 흐름이 9,500원의 저점을 찍고 나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죠? 네. 근데 보시게 되면 요 1월 달에 매수하셨을 때의 그 가격의 고점 자리대가 네. 저항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요 자리대가. 네. 요 자리대 매물 소화를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네, 말씀하세요. 일단 그 매도하지 말고 가지고 갈까요? 일단은 보유를 하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뭐 수급적으로 봐도 이렇게 딱히 나쁜 부분들은 없어요. 나쁜 네. 부분들은 없고, 리온쿠첸 말고 밥솥 관련주가 쿠쿠전자가 있잖아요. 네. 쿠쿠전자도 안 죽었죠? 네. 주가가 밀려 내려오질 않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PM풍년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PM풍년도 괜찮죠? 네. 네, 그러면 리온쿠첸도 괜찮은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중국에 대한 이 성장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과거에부터 올라갔다가 지금 작년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네. 계속적으로 지금 거의 10개월 가까이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실적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괜찮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줄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일단은 매도를 하신다라고 하면 14,000원에서 15,000원 그 사이에 매도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중국에서 얼마만큼 판매가 되느냐 이 부분들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좀 여유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대차요. 매수가는요? 17만원에 30%요. 17만 원에 30%. 서울경제TV 자주 보세요? 예, 가끔씩 보는데요. 아, 가끔씩 보시죠? 예. 현대차 안 좋다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아, 예, 그리 해서. 예. 이제 2분기를 보고. 네. 이 앞에 아, 18만원까지 중장기 투자. 올라갔다가 16만 얼마까지 떨어지더라고요. 17만원에 샀거든요. 예. 그리 해서 오늘 보니까 또 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요, 네. 이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가 없어져야 돼요. 자, 오늘 왜 올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오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죠? 실적 예. 발표가 있었는데, 영업이익률을 7%대나 하락을 했어요. 실적이 안 네. 좋다는 얘기죠. 예. 자, 이 하락세의 주 원인이 뭐였느냐 하면, 결국은 노조적인 문제였습니다. 그죠? 예. 손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지금도, 지금 현대차가 노조하고의 노동쟁의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죠. 예. 네. 그렇다는 것은, 자, 그러니까, 자, 현대차가 어떻게 합니까? 미국 공장의 증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트로이트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디트로이트 시티에 포드 공장도 있었고 크라이슬러 공장도 있었다. 근데 그들이 해외 법인으로 자꾸 이전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디트로이트 시티에 있는 포드 자동차 내의 노조들이 굉장히 강성이었고 그들의 임금을 견디지 못한 포드가 해외 공장으로 이전을 서둘렀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최근에 이제 디트로이트가 어떤 디폴트 선언을 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이제 공장 증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그럼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공장의 증설이 결국은 현대차에 대해서 악재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이 지금 생산 라인을 다 갖추고 있는 울산 현대를 갖다가 어느 정도 포기해 가면서 미국 공장 증설을 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악재입니다. 예.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충분히 생산할 라인을 미국 쪽으로 옮겨간다. 그만큼 여기 쪽에서는 노조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공장 증설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나오고 인도네시아 공장을 새로 짓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굳이 있는 공장까지 생산 라인을 어느 정도 중단해가면서 외국 공장에다 무엇을 짓는다. 그리고 증설을 한다. 이거 어머니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아무래도 들어가겠죠. 그죠?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 돈을 쓸데없는 곳에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리스크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급락이 나오면 자 실적에 대한 우려 계속 쏟아져 나오고 지금 이제 내년 초에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미 수입 자동차 쪽에서는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차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국내에서조차도 현대차의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줄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측면을 여러 가지 고려해 본다면 제가 봤을 때 현대차는 적어도 14만 원대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13만 원대까지도 빠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물론 그래요?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서 네. 그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 자리 때도 자꾸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이들은 엄청난 지금 손해들을 자꾸 견뎌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임금 수준에서도 보면요. 도요타가 7인 반면에 현대차는 14%나 됩니다. 자, 어떻게 악재가 안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 점들 참고를 해보신다면 저는 13만 원대까지 빠져야 이게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무섭네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래서 기술적 반등 자꾸 노리고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들었다가 또 떨어뜨릴 구간입니다. 그죠. 예. 예. 예, 참고하세요, 어머니. 예, 너무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 수고하세요.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로만손이요.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17,300원에 35%요. 17,300원에 35%. 네네.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네, 그게 우리나라의 시계 제조업체로는 이게 한 군데뿐이고, 네. 뭐 주얼리 쪽이나 또 화장품 쪽으로 중국 쪽으로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해가지고, 네. 괜찮지 않겠나 싶어가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일단은 매수는 잘 하신 것 같으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나오고 막 하다 보니까 네. 불안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래 불안해가지고. 네. 일단은 이게 지수가 코스닥 시장이 많이 막 이렇게 흔들리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네. 종목에 따라서는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이 있고 매도를 해야 될 종목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시장에 변동이 생기면서 주가 이 기업이 로만손이라는 기업이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네. 저는 오히려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뭐 주얼리 사업도 잘 하고 있고 시계도 네. 만들고 있는 부분들인데 중국 시장 쪽에 반응이 좀 좋아요. 네네. 주얼리 쪽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지금 자리대에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된다라면 네. 일단은 이게 단기로 보신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그렇다면 고점은 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고 뭐 지금 이게 코스닥 종목이잖아요. 그죠? 네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 오늘처럼 뭐 정말 엄청나게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쪽은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기관 쪽에서는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이 종목은 좀 더 보유를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 2만원대 위에는 매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니멈적인 가격대를 한 2만원을 좀 넘어서서 네. 정고점 자리대 한 2만 1,000원짜리대 그 자리대까지 네. 무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네네. 그 구간에 가서 일단 뭐 시장이 불안하면 좀 챙겨놓고 보신다든가 그런 것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전 고점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뚫을 가능성은 있겠나요? 충분히 있죠. 네. 네, 그러면 충분히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으니까 좀 여유 있게 네. 한번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예.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저 SBS요. SBS. 네. 여긴 서울경제TV인데요, 어머니. 예. 네네. 예.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잠깐, 좀 딴 얘기를 드렸어요. 자,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예, 3만원이에요. 3만원이고요. 네네. 근데 비중은? 이게, 비중은 10%인데요. 아유, 아깝다, 그죠? 비중이 좀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 10%인데 이게 어느 선에서 파는지를 잘 몰라서 제가 전화드려봤어요. 예, 손잡고 계세요? 예, 이놈의 꼬맹이가 또 이때 사다고 깨갖고. 예. 어머니, 그러면 전화 끊고 네네. 들으셔도 돼요. 제가 네네.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그럴게요. 예. 네. 자, 일단은 잘 들어가셨고요. 바로 이제 SBS라든가 SBS 컨텐츠 오브, SBS 미디어 홀딩스. 자, 이런 모든, 종목군들이 광고 종량제의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유일하게 좀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을 SBS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상파 3사 방송 중에서 유일하게 어떤, 민영 그룹이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렇다 보면 광고 종량제에서 분명하게 SBS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얘기가 시장의 전반적인 얘기고, 그 얘기와 더불어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실적적인 측면만 받쳐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SBS가 실적이 나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적도 괜찮죠. 거기다가, 지금, 광고 종량제, 거기다가 또, 디지털 방송의 상업화,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 보신다면, 결국은 디지털 체제로의 전환은 앞으로의 상업화를 의미합니다. 그 상업화에서의 방송 사업의 극대화, 이익 극대화 쪽으로 가겠죠. 그런 측면을 살펴본다면 저는 실적이 충분히 받쳐주리라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것이, 최근에 4만원대까지 올랐다가, 다시 36,000원대까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성장성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어머니 들고 가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도 더 들고 가셔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익절가는 좀 잡아놓고 가세요. 그러니까
종가가 38,500원을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46,000원대까지도 일단 무난히 갈 수 있고요. 그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46,000원대 가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손자를 보고 계시더라도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다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매수하셨네요. 9만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도 뭐 경기 민감 섹터에 좀 들어가죠. 오늘도 소폭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9만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전고점짜리대를 넘어서는 시도가 좀 나왔습니다만, 밀려 내려왔어요, 다시. 어느 정도 순환매성 흐름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조선주들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뭐 현대미포조선하고 대우조선양을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뭐 주도 섹터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잠깐 뭐 수급적인 부분들은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고 있죠. 외국인 쪽 같은 경우도 오늘 소량의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고,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자폭이 컸었죠. 올해는 이제 흑자로 좀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1분기 예상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여전히 적자를 지속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2015년도 한 해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흑자로 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다소 소요가 될 겁니다. 9만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한 10만원짜리대, 기본 10만원대 초반권역까지는 다시 한번 매물 소화를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을 거니까요.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이요, 조금 변동성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기간 조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정상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스닥이 꺼지고 코스피가 올라가는구나. 지금이라도 코스닥 팔고 코스피로 갈아타야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때부터 어김없이 또 코스피가 빠지고 코스닥이 올라올 겁니다. 지금은 흔들리실 때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희, 강연회가 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회 정재훈 멘토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날 있습니다. 먼저 토요일은요, 시간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요, NH투자증권 미아 지점입니다. 지하철 4호선이죠. 미아 사거리역 3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50m 정도만 오시면 에코피아 빌딩이 있습니다. 그곳 2층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날 일요일은요, 목동으로 넘어갑니다. 시간 마찬가지로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NH투자증권 목동 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하철 5호선이죠. 오목교역 1번 출구 나와서 쭉 올라오시면,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 그 건물 바로 앞에 4층으로 올라오시면 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입니다. 시장이 어렵죠?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NH투자증권 창원 WMC 지점인데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서울아동병원 2층입니다. 시간은 오후 2시고요. 참가비 무료고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예, 시장, 조금 변동성, 견뎌내셔야 됩니다. 함부로 매수 매도해야 될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 함부로 그리고 코스닥에서 코스피 갈아야 될 시기는 아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